제가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았습니다. 강원, 춘천, 대구, 경북, 영남 전부 돌다가 어제 비행기 타고 와서 고양시, 인천 갔다가 오늘 이제 관악까지 돌아왔는데요. 제가 돌아다닌 지역 중에는 언론에서 소위 보수적인 지역이다 라고 하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전국의 국민들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 아니다. 국민의힘이 더 잘했냐 민주당이 더 잘했냐 그런 거 아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선거다.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정치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방향을 한번 확 트는데 온 국민들이 한 목소리 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관악 국민들도 마찬가지시죠? 예! 같은 생각이시죠? 예! 지난주에 재외국민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전 투표율이 역시나 총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해외 사연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4시간 운전하고 와서 1분 투표하고 갔다. 독일 살면서 30년 살면서 처음 투표했다. 이런 사연들이 넘쳐났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지난 2년 동안 너무너무 답답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재외국민들도 이제까지는 항상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지난 2년 동안에 정말 뉴스만 켜면 어디 해외 정상들 모연데서 대통령이 욕설하고 영부인이 수행원들 끌고 가서 명품 매장 가지고 이틀 막 시민들 끌어내리는 사진이 외신에 돌고 급기야는 무역수지 적자국됐다. 대한민국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셨어요. 제가 보수적인 지역을 다니다 할 때 보면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내가 내 손으로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했다. 심지어 지방선거 때 열심히 해보라고 몰표도 줬다. 그런데 내가 2년 동안 본 모습은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것은 보수정부도 아니다. 역대 어떤 보수정부도 이따위로 하진 않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제가 좀 풀어서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요즘 여러분 살림살이 어떠십니까? 힘듭니다. 여기 관악은 지금 사과 한 알에 얼마나 하죠? 10,000원이요. 예전에는 명절이 아니고서야 사과 한 알이면 1,000원, 1,500원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2배, 3배, 지역에 따라 4배도 합니다. 김밥 한 줄에 4,000원, 5,000원 하고 회사원들 가는 구내식당 식비가 너무 올라서 청년들이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식비, 이자, 월세, 공공요금 따올랐는데 월급만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을 안 뽑습니다. 지금 40대 취업자 수가 20만만 최저치입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다 느끼시죠? 자, 경제가 이 정도로 어려우면요, 예전에는 보수 정부도 중산층 서민 보호하는데 올인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몰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더러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하다가 나라 곳간이 비니까 중산층 서민 지원해줄 예산 다 깎았습니다. 여기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 얼마 깎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5조 원 깎았습니다. 이 8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작년에 R&D 투자 예산 이거 다 일자리 예산이거든요. 우리 30대 40대 또 20대 대학원생들 생계 보조금입니다. 5조 원 깎았습니다. 이제는 지금 지역 화폐 예산까지 다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처음 봤죠, 이런 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심판해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나라 다 죽습니다. 이렇게 서민들, 중산층 다 밥줄 끊어버리고 정부가 손 놔버리면 결국은 하루하루 빚에 연명해서 살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빚더미에 쌓여 죽게 생겼어요. 이자, 전세대출 이자 월 30만원씩 내던 분들 60만원, 70만원 내고 있고, 올해 1월달에 줄도산, 출파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 건수가 80년 만에 최대치를 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세수도 안 거칩니다. 작년에 세수 펑크 얼마 났는지 기억나십니까?
56조 원 세수 펑크, 이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의 예산 사고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록 두면 안 되겠죠? 제가 우리 관악 국민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 윤석열 정부 여당이 이 경제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전 국민들이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입틀막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정태우 의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 정부 이렇게 하지 마라 비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죠? 학생이고 정치인이고 의사고 전부 다 입틀어맞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 보셨죠?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이든 날리면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달았다고 제재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김건희 특검법, 법 이름이거든요.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라고 존칭 안 됐다고 제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정부가 스스로 개선될 여지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제가 2, 3일 전에 포항하고 예천 쪽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포항에서 근무하다가 예천에서 죽은 우리 최수근 상병이 있습니다. 이름 기억하시죠? 이 최수근 상병 사건은 정부에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외압 수사했습니다. 외압 축소. 여러분, 20살 외아들이던 이 최수근은요 포병이었습니다. 포병이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사람 수색하고 이런 일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고 바로 전만 해도 얼마나 센 급류였습니까? 이게 장갑자도 들어갔다가 못 견디고 나오는 급류였습니다. 여기에 집어넣어서 사람 수색시켰다가 애가 죽었으면 애초에 집어넣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식대로 하자고 주장했다고 항명죄 누용시켜서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방부 장관 시켜서 사단장은 빼줘라. 거기 옆조한 국방부 장관 외에 대사 자리 주고 차관은 단순공천 주고 나라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증오 정치의 비극입니다. 지난 2년, 지난 4년 이 양극화된 대한민국 정치, 상대 정부, 상대 세력 무조건 헐뜯고 부수고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면 권력을 가져가는 이 반사익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우리 예전에 민주당이 다 잘했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잘못이 있으면 조금씩 더 잘하는 사람들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무조건 죽이고 파괴하고 반국가 세력이니 이념몰이 하면서 이 정치를 온통 전쟁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만 무한 반복해서 교체해 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관악 구민들도 오늘 뵀으니까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정치인들 절대로 키워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정치인들을 키워주지 마십시오. 사람 죽이는 정치인과 사람 살리는 정치인 중에 어떤 정치인 키워주셔야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사람이요. 사람 살리는 정치인 키워주셔야겠죠? 여기 우리 관악에도 사람 살리는 정치인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정태호. 정태호. 정태호.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통해서 우리 사람 살린 일은 정말 최고 전문가 정태호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저희 민주당에서는 우리 정태호 의원님은 정말 보석 같은 존재십니다.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일하시고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연구원장도 하시고 일자리 창출법 통과시키고 지역에서도 신림에 있죠? 창업벤처밸리 만드시고 제가 듣기로 4년 동안 예산도 정말 많이 가져오셔서 여기 상권 다 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살리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국회에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 지난 2년, 지난 4년의 이 증오 정치를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끝낼 때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좀 면목이 없어요. 저도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왜 불출마하냐고 여기서 여쭤보시는데 사실 저는 제 재선과 우리나라 이 선거법 개혁, 정치 개혁의 성과, 우리 촛불 시민들의 성과를 이렇게 바꾸는 거, 그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대한민국 총선 저쪽에서는 뭐 한동훈이니 누구니 이렇게 인물 대결로 대충 눈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 저지하고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를 전 국민에 확 깔아버리는 거, 저는 이것은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우리 관악 국민들께도 진심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못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돼서 이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비극이 발생한 데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 죄송한 마음과 함께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 올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설 시간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그냥 투표장 가서 도장 하나 찍고 오는 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시민들, 정말 대한민국 주권자인 여러분들이 4년을 딱 한 번 주인으로서 이 나라 이렇게 가야 된다 방향을 잡으시고 거기에 도장 딱 찍고 이대로 가라, 더 이상 딴 얘기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지긋지긋한 양극화 정치, 징호 정치 이제 멈춰 세우겠다. 이제 그만해라. 정부, 여당, 기조 바꿔라.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우리나라 판 새로 깔고 지난 80년간 이어왔던 이 영광의 역사 다시 이어가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도장 딱 찍는 날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따지고 보면요, 지난 80년 대한민국 역사가 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이렇게 나라 망쳐놓고 어지럽혀 놓으면 여러분들이 딱딱 타이밍 맞춰서 이제 방향 틀자 의사결정 해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허리띠 졸라 매셨고, 민주화가 필요할 땐 민주화에 힘 실어주셨고, IMF 극복해야 될 때는 금도 모으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달성해 오신 역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몸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정부 여당, 이 대한민국의 이 암흑기 오래된 것 같아도 불과 2, 3년입니다. 여기서 한번 판세로 확 깔면 그 80년 역사 다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하려고 참 말을 빨리 하고 노력했는데 좀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좀 전달이 됐을까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4월 10일에 여기 있는 정태호 다시 국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번에 또 목소리를 내주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지긋지긋했던 암흑기 이제 끝내고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정태호도, 우리 관악 국민들도, 대한민국도 모두 다 승리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민주공화국의 시민 중에 한 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